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연합뉴스를 보면서 갑자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정말인가? 무슨 말이냐니까 추미애 씨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전문을 보면서 뭐라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제 그 기자의 질문이 어차피 정경심이 이번에 이제 항소심에서도 4년형을 받았으니 이쯤에서 조국을 묻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묻자 추미애가 뭐라고 그러냐 하니까 추미애 씨가 조국을 묻어두자? 그렇다면 안중근이 사형당했으니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갖다가 저격하고 또 일본 재판부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당했으니 이제 일본에 다 묻어두고 일본에 협조하자는 얘기인가?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추미애 씨, 비유할 걸 비유하고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됩니다. 어디 감히 어디다 대고 조국을 갖다가 안중근 의사와 비교합니까? 지금 아직 그분의 유해조차 찾지 못한 안중근 의사가 하늘나라에서 통곡할 일입니다. 어디 조국을 갖다가 비유하고 비교할 데가 없어서 감히 안중근 의사 그분의 그 이름 석자에 감히 조국 따위를 갖다가 비교하고 있습니까? 정말 추미애 씨 정말 그 망발을 빨리 취소해야 될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 재판부, 대한민국 그나마 김명수 씨가 대법원장으로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조차도 1심, 2심 할 거 없이 정경심 그 검찰이 기소했던 내용 전체를 다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모펀드 부분은 무죄다. 전부 무죄 아닙니다. 사모펀드도 보니까 저도 법을 잘 몰라서 자세히 읽어보았더니 이른바 장내거래와 장외거래가 있더라고요. 장외거래 이 부분은 아마 무죄가 나왔던 것 같고 장내 거래는 일체 전부를 갖다가 다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조국이 사모펀드 부분은 정경심이 사모펀드 부분은 전부 무죄 나왔다. 그 거짓 가짜 뉴스입니다. 어쨌든 조국을 묻고 가든 조국을 세우고 가든 그건 민주당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마음의 심판이 끝났고 심지어는 대한민국 1심 법원, 2심 법원도 정경심에 대한 4년형을 갖다가 1심 4년은 2심 4년 똑같습니다. 함으로써 사법적 판단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갖고 마치 조국이 억울하다는 듯이 조국이 추미애 씨의 논리에 따르면은 조국이 추진하고 있던 검찰과 법무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웠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감히 어디다 대고 안중근 의사의 조국 따위를 비교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 한동훈 검사장한테 씨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며칠 전이죠. 지금 한동훈 검사, 그러니까 정경심 씨 이제 항소심 재판이 나오니 한동훈 검사장 지금 갖다 물 먹고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가 있죠. 법무연수원도 아닙니다. 사법연수원입니다. 물 먹고 지금 거의 유배 생활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그래도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조국, 정경심 수사를 총지휘했던 검사장인데 자신이 수사 지휘했던 그 검사가 1심, 2심 재판부에서 공이다. 올바랐음을 갖다 인정받았으니 할 말 해야죠. 그런데 추미애 씨가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을 갖다가 격충했습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저항한다는 식으로
한동훈 씨도 질세라 하고 추미애 씨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추미애 씨가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지금 부원장을 갖다가 뭐 검사장이니 또 부원장이니 호칭을 붙이지 않고 씨라고 마치 너는 검사도 아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도 바로 추미애 씨라고 되받아친 겁니다. 옥신각신 했죠. 결국 나중에 추미애 씨가 먼저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동훈 뭐 검사장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어쨌든 이걸 놓고 그러면서도 뭔가 추미애 씨 뒤끝 장렬한 탓인지 전직 상관에게 씨라고 부르는 한동훈의 그 용기가 가상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추미애 씨에게는 씨도 아깝죠. 뒤에 발을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씨도 아까운 겁니다. 그래도 한동훈 검사장이 나름 먼저 씨라고 한동훈 씨라고 이야기하니까 저 추미애 씨라고 되받아쳤는데 아마 국민들 가슴속에는 뒤에 발이 하나 더 붙을 겁니다. 갑자기 그 씨에다가 뒤에 발 하나 붙는 거 더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참 보면은 조금 뭐랄까 좀 치매 방지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뭐 추미애 씨를 비롯해서 문재인 씨를 비롯해서 그들 이 좌파들은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 당시 검찰이 앞장서서 이런 마녀 사냥에 나선 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나시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인 권양숙 씨가 박연차로부터 뭐 64억인가 뇌물로 받은 거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노무현 그야말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극단적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갖다가 이제 봉인해버린 겁니다. 왜? 노무현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이른바 계속 수사할 이익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덮었는데 저는 이건 덮은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그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근데 1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박원순 씨 그 유가족 측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갖다가 가해자로 둔갑시키면서 뭐 소송을 걸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그럴 바에는 있는 거 없는 거 수사기록 다 까야 됩니다. 물론 법률적으로야 수사기록이야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일 뿐이고 또 결국 법원에 가서 1심, 2심 최종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지 사실로 인정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 수사기록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당했던 이야기들 이런 거 다 까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에 실제 우병우 당시 중수부 검사에게 어떻게 어떠한 수사를 받고 어떻게 진술했는지 다 까야죠. 그때까지 대한민국 검찰이 계좌 추적 등으로 확보한 박연차, 권양숙 또 노무현의 두 자녀에게 어떠한 식으로 돈이 흘러갔는지 다 까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추미애 씨의 씨도 아깝다 뒤에 발 하나 붙여야 된다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2006년 지방선거 끝나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 그야말로 집안 싸움 벌릴 때 그때 우리 국민들이 한 유명한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개똥을 밟아도 노무현 때문이다. 저 가다가 어디 뭐 재수없는 무슨 꼴을 당해도 노무현 때문이다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에서는 택시란 말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택시. 택도 없다. 씨. 뭐 노마. 이 약자입니다. 택시. 그런데 갑자기 극단적 선택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갖다 무슨 큰 뭐죠 세종대왕에 버금가는
안중근 의사의 버금가는 성인으로 만들려 하고 있고, 한명숙 씨 뻔히 뇌물 받아서 그 다음에 그 여동생이 쓴 것이 다 추적되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났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씨를 비롯해서 박범계 씨를 비롯해서 이른바 그들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자들은 한명숙을 갖다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잔다르크 같은 성인을 만들기 위해서 악을 쓰고 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좌파들이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역사 왜곡입니다. 그거는 저 좌파의 본거지를 할 수 있는 저쪽 북쪽에서 더 잘하는 일입니다만은 우기는 겁니다. 우기는 거예요. 계속 우기다 보면은 어느 날 노무현도 성인이 되어 있고 한명수도 성녀가 되어 있고 조국은 안중근을 갖다 능가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같이 우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언론의 장악입니다. KBS, MBC, 문재인 정권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SBS, 윤세영 회장 겁줘서 쫓아내고, MBC 장악하고, KBS, 강규영 명지대 교수죠. 그 이사 쫓아내서 그 다음에 바꾸고, 최근만 해도 KBS 사장을 역임했던 그야말로 가짜 뉴스 만들기의 달인이었던 정현주 씨를 갖다가 방심위원으로 우겨서 넣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완벽하게 지상파 장악하고 종편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할 거 없이 모기업을 갖다가 모기업이 예를 들면 조선일보는 모기업이고 TV조선은 이제 계열사인데 이 조중동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저 보면 신문 매체는 웬만해서 폐가 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송은 이른바 재허가라는 조항이 있어 언제든지 폐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갖다 딱 꼬리 잡아갖고 지금 지상파도 완벽하게 장악했죠. 거기다 포털 장악했죠. 거기에 지금 보면은 김어준 따위가 나와서 벌겋 교통방송이라는 그 지상파를 이용해서 마구마구 좌표를 설정하고 떠들어대고 있죠. 정경심에 대해서도 그렇게 역성 들었던 김어준 씨 찍소리도 안 하죠. 이 부분은 그러면서 계속 생태탕 끓이고 있고 못 끓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참 물러 터져서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제 고름이 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어준 같은 괴벨스는 뭐 이런저런 핑계대서 존치시키는 자체가 오히려 조금 2년 3년 지나면 봐라.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세훈조차도 나를 갖다가 정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참 기가 막히고 억장이 막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물러터지는 우파들, 그러니 악착 같은 좌파들한테 늘 깨지고 터지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얘기합디다. 우파들은 덩치만 큰 순한 초식동물이고 좌파들은 악착 같은 승냥이 같은 육식동물이다 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러니 지금 추미애 씨라고 그래야죠. 뒤에 발에 한 바 붙어야 되니까. 추미애는 지금도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광복 76주년, 대한민국 건국 73주년, 이 참 거룩한 날을 맞아서 없다라고 할 말이 없어서 조국을 감히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단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조국 이후에 추미애가 장관이 돼서 지난 한 해 동안 윤석열 총장을 그토록 괴롭히면서 마치 무슨 조자린 헌칼 쓰듯이 수사주의권을 발동하고 온갖 억지를 쓰던 추미애 씨. 오죽하면은 저희 황태순 TV에 보면 추미애 씨 뒤에는 추녀라 그러더군요. 그 추자를 갖다가 가을 추자 안 쓰고 추할 추자를 쓰더군요. 진짜 미친 선무당
칼춤 추듯이 온갖 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신물이 나게 만들었던 추미애 씨. 대선 경선에 나서서 지금도 이재명 역성들기에 급한 추미애 씨. 조국 전 장관에게 무슨, 제가 조국이라 할 때 반드시 한자를 쓰고 뒤에 뭐 붙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 조국으로 알아요.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 정경심 남편 조국 씨. 무슨 조국 씨에게 무슨 마음의 빚이었길래 저런 식으로 감히 안중근 의사의 비교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추미애 씨. 지금이라도 망언을 취소하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먼 훗날도 아니죠. 계속 앞으로 아마 이런 교과서에 이런 게 실리지 않겠어요? 법무장관을 지냈던 추미애 씨는 감히 어디다 대고 조국 씨를 우리 민족의 커다란 영웅인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는 씻지 못할 역사적 죄를 저질렀다 라고 기록할 겁니다.